이번 세션은 정송영님께서 리액트, 클라이언트 러너, 서버 사이트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장표를 발표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 바로 전에 김지현 씨께서 이 독스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쭉 읽어보라 하셨잖아요. 제가 발표하게 된 이유도 쭉 팀 내에서 읽어보다가 마지막에 딱 한 줄 있었어요. 스크립트 템플릿이 도입되었다. 이 한 줄을 보고 공부를 하고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프링을 개발할 때 그 뉴 피처나 이런 레퍼런스를 읽는다는 건 정말 좋은 습관 같아서 꼭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줄로 시작된 발표, 리액트 클라이언트 러너 서버 사이드 활용하기입니다. 사실 리액트를 꼭 붙이고 한 이유가 어느 정도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제 실제 주제는 아이소모픽과 이제 스크립트 템플릿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전에 발표에서 리액트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되는데, 사실 해당 내용의 리액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뭐 핸들바, EJS 같은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주로 개념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SK 플래닛에서 공채로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일한 개발자입니다. 사실 이메일과 페이스북 주소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개발자인데요. 작년 4월에 딱 이 자리에서 스프링 부트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스프링 부트. 그때도 마케팅용을 살짝 적었죠. 혹시 이거 발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도 두세 명 정도 있으시네요. 저는 이 발표를 하고 나서 개발자로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공부도 했고, 발표가 끝나고 뭐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강연을 해달라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발표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거든요. 한 번쯤 발표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아이소모픽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모픽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전 정의부터 보면 아이소모픽은 동형이란 뜻이에요. 같은 모양. 아이소모픽이란 거는 여러 산업이나 여러 프로그램 내에서도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같은 모양, 같은 형태를 공유한다.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더 저희 주제에 맞춰서 들어가 보자면,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가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자바스크립트고, 스프링에서 서버 사이드는 자바예요. 같은 코드를 공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같은 코드라 하면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라이브러리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핸들바, 리액트, 앵귤러 같은 라이브러리로 뷰 템플릿도 만들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 발표의 아이소모픽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가 같은 코드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노드.js에서 개발하면 아이소모픽한 개발일까요? 일단 질문 자체의 의도가 아닌 것 같죠? 사실 아이소모픽의 큰 범위에 대한 건 사실 각자의 개념의 차이긴 한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같은 랭귀지뿐만 아니라 같은 코드를 공유해야 돼요. 노드를 잘 모르시는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드에서 EJS로 뷰 템플릿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리액트를 가지고 추가 컴포넌트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서버와 클라이언트, 뷰 템플릿과 클라이언트가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질 않거든요. 같은 랭귀지만 쓰고 있을 뿐. 같은 랭귀지만 쓰고 있다고 해서 아이소모픽하다고 저는 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은 코드와 같은 스킬셋이 이제 같이 공유가 되어야지 지금 저희가 말하는 아이소모픽하다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에서 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과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페이지는 뷰 템플릿으로 HTML을 대부분 다 그리게 되어 있어요. 뷰 템플릿으로 HTML 왁구를 잡고 데이터 바인딩도 하고 대부분의 뷰를 그린 다음에 뷰가 렌더링 된 다음에 돔에다가 이벤트 등을 걸던지 해서 jQuery 같은 걸 대표적으로 이용해서 이벤트들을 이제 jQuery로 관리한다. 이런 뷰 템플릿의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JSP를 사용하냐, 뭐 프리마커냐, 타임리프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사실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 들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곽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 뷰 템플릿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쓰든 어차피 HTML의 기본적인 왁구만 잡아두고 나머지는 앵귤러나 리액트나 뭐 다른 걸 통해서 데이터 바인딩, 이벤트 바인딩, 뭐 데이터 바인딩도 뭐 원웨이 바인딩, 투웨이 바인딩, 이벤트도 실시간으로 걸리고 상당히 많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뷰 템플릿은 그냥 HTML 바디 밑에 스크립트만 정의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도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고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굳이 뭐 앵귤러나 JS 복잡한 거 사용 안 해도 뷰 템플릿의 기능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다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좋은 기능과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왜 뷰 템플릿에서 한정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팀 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하나씩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뷰 템플릿을 위주로 짜게 되면 서버에서 연산이 많이 일어나요. 서버의 결과값을 뷰 템플릿에 내려주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이나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복잡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모바일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뭐 모바일 환경에서 계산하기엔 조금 느릴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무조건 빠르진 않거든요. 서버에서 한다고. 그런 효율적인 걸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내려줄 때 컨텐츠를 포함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걸릴 수가 있어요. 크롤링을 했을 때 그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EO 최적화란 말이 이제 검색 엔진에 잘 걸리고 검색 엔진에서 스크롤링에 갈 수 있게 최적화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검색 엔진에 잘 걸릴 수도 있고, 또한 뭐 로그인 API라든지 민감한 API들을 서버에서 작업을 하고 굳이 외부로 노출을 하지 않아도 크롬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것만 다 봐도 얘가 어떤 API를 쓰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장점을 한번 따져볼까요? 사실 상당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냐, 어떤 상황이냐, 특징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데이터 바인딩도 사실 다양하게 지원되고 뷰 컴포넌트, 이벤트 정말 라이브러리들이 다양하고 최근에 가장 트렌드한 라이브러리들이기 때문에 기능이야 두말할 거 없고, 또 독립적으로 테스트도 가능하고 독립적인 개발, 이 말인 즉슨 클라이언트에서만 서버를 돌리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트렌드한 기술이다. 사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릴리즈도 활발하고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버그 수정도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에 넣었습니다. 좀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 안 하시는 항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먼저 왼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버에서 연산하고 검색 엔진에 걸리고 민감한 API에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거는 타임리프기 때문에 프리마커기 때문에 나온 장점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서버에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나온 장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소모픽을 씀으로 인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존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가 뷰 템플릿을 그리게 되면 이 모든 장점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장점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자바 라이브러리로 서버를 그리게 되면 서버 연산 작용도 할 수 있고 검색 엔진의 내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 특히나 뭐 페이스북에 이런 데 공유되어지는 컨텐츠에 의해서도 훨씬 더 편하게 공유가 될 수 있고 컨텐츠를 그리고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 사실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음번부터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전에도 타임리프를 뷰 템플릿에 쓰고 어떤 걸 쓰냐면 서버가 계산되어질 거 일단 검색 엔진에 걸려야 될 거는 타임리프를 쓰고 나머지 필요한 기능들은 클라이언트에서 그리면 되지 않냐. 원래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원래 적절이란 말도 되게 진부한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진부하게 한번 답변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뷰 템플릿 라이브러리만 학습하면 돼요. 타임리프나 프리마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학습 곡선이 꽤 크거든요. 제대로 사용하려면. 근데 타임리프도 사용하고 리액트도 사용하고 사실 두 가지를 학습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아이소모픽한 개발만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다 코드를 재활용하거나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액트 코드, 벨로시티나 프리마커 코드를 그대로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리액트로 서버를 그리게 되면 서버에서도 그릴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도 그릴 수 있고 두 가지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판을 해볼까요? 사실 뷰 템플릿도 충분히 데이터 바인딩 및 뷰 재활용이 가능해요. 뷰 템플릿도 충분히 페이지 인클루드가 되고 스크립트들을 여러 개 조합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최초의 페이지를 그릴 때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뷰 템플릿도 충분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클릭이나 다른 이벤트들에 의해서 똑같은 컴포넌트를 또 그려야 돼요. 그럴 때 아이소모픽한 개발만이 뷰 템플릿에서 썼던 코드를 클릭 이벤트에서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만약에 리액트 JS나 앵귤러 JS 여기서 앵귤러는 2부터 아이소모픽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예. 리액트나 앵귤러를 사용했다면 사실 이벤트도 최초에 그릴 때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 나중에 이벤트를 컴포넌트 간의 이벤트를 거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살짝 어려운데 뒤에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최초 페이지를 그릴 때 HTML이 스트링으로 분명히 HTTP가 스트링으로 내려주는데 이벤트를 걸 수 있을까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스크립트 템플릿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크립트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자바 8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바 8 이상이어야 되는 건 자바 8에 아까 누가 말씀드렸듯이 나주온이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나주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JSR 223이란 표준 규약이 생겼어요. JSR 223이란 건 스크립트 엔진을 JVM 위에서 돌아가게 하는 규약이거든요. 자, 스크립트 엔진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루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루비 그루비야 루비 뭐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이 JVM 위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규약을 정의해 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규약을 짓고 자바 8부터 넣은 게 나주온이거든요.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있었어요. 리노 5부터 7까지. 리노는 사실 성능 이슈도 그렇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거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나주온이 이제 올라오면서 나주온은 본격적으로 속도와 여러 가지 기능 추가뿐만 아니라 이런 스크립트 템플릿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메소드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자바 8부터 스크립트 템플릿이 사용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4.2 혹은 부트 1.3 4.2는 정식 릴리즈가 됐는데 부트 1.3은 아직 RC 버전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트 발표할 때도 RC 버전이어서
실제 상용에서 쓰려면 좀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스크립트 템플릿도 개념만 이해해두고 아직 상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코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념적인 측면에서 먼저 배우고 나중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한번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4.2부터 지원됐던 게 스크립트 템플릿 컨피규예요. 뷰 템플릿 컨피규처럼 이제 뷰로 쓸 수 있도록 본격적인 편하게 메소드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뷰 템플릿을 먼저 적용해 볼 텐데, 머스태치 JS를 먼저 사용해 볼게요. 가장 저희가 세 가지 예시를 들 텐데, 머스태치와 핸들바와 리액트 예제를 들 거예요. 근데 왜 세 개나 하냐면 셋 다 이제 특징이 다르고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 개씩. 머스태치가 가장 쉽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뷰 템플릿을 등록을 해야 돼요. 스크립트 템플릿 컨피규어로. 자, 스크립트 템플릿이기 때문에 어떤 템플릿 엔진을 쓸 거냐? 나는 자바스크립트를 쓸 거기 때문에 나즈온이라고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즈온이 어떤 스크립트를 돌릴 거냐? 이제 목록들을 쭉쭉쭉쭉 적으면 저 순서대로 이제 나즈온이 한 번씩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읽기 시작해요. 자, 다 읽은 다음에 어떤 메소드로, 여기 펑션이죠. 어떤 펑션으로 렌더를 할래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렌더란 함수를 통해서 뷰를 그리겠다,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약간 처음 봤을 때는 막연하죠. 두 번째, 이제 컨트롤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뷰 템플릿 쓰듯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모델에다가 데이터 담고 마지막에 리턴 값을 주면 HTML이 이제 내려가면서 저 모델이 실려서 index.html로 내려가겠죠. 별 다른 게 없고, 여기서 이제 살짝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렌더란 펑션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 설정에서 제일 아래 렌더란 글자가 있잖아요. 그 렌더란 글자를 설정해주면 저 뷰 템플릿 엔진이 템플릿과 모델을 내려주거든요. 저 함수를 실행할 때 파라미터로. 저 템플릿은 아까 컨트롤러에서 내려준 index.html이 스트링으로 그대로 내려가 있고, 모델은 나즈온에서 모델을 이렇게 감싸서 내려주거든요. 그럴 때 코드를 살짝 살펴보자면 두 가지 분기가 되어 있어요. 자바 이터러블 객체일 때는 자바 폼이라는 걸 써서 내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바인딩합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코드는 자바 객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인딩해주는 코드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즈온의 기능상 이터러블은 저렇게 자바 폼이란 걸 써서 한 개씩 바인딩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객체들은 거의 투스트링을 해서 대부분 바인딩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트나 플로트 이런 경우도 그냥 어렵지 않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인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머스태치를 썼기 때문에 머스태치 API를 이용해서 저 템플릿과 데이터를 렌더링 해주겠다의 결과가 컨트롤러에서 내려주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뷰 템플릿이랑 똑같은 마지막의 구조예요. 조금 이해가 됐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index.html은 왼쪽과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렌더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바인딩 되어지고, 저 바인딩 되어진 결과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뷰 템플릿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핸들바를 사용할 건데요. 아까 머스태치를 사용할 때는 서버 템플릿이라 이용했거든요. 머스태치는 서버 뷰 템플릿 전용으로 만들어진,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핸들바는 오롯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설정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딱 두 가지 부분이 달라요. 이제 폴리필이란 JS를 삽입해야 됩니다.
저거는 저희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set shared engine first. 엔진을 공유하지 않겠다. 이제 저 두 가지 설정이 이제 뭐 스태치와 다른 점인데, 참고로 각각의 뭐 뷰 템플릿을 쓸 때마다 이렇게 설정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예제 사이트가 없으면 못 만들지 않나 라는 게 아니라 이제 원리를 좀 찾아보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왜 핸들바에서는 폴리필이 들어가느냐? 일단 폴리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폴리필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시브 뭐 이런 JS 파일들을 넣어 보셨을 거예요.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폴리필이란 건 오래된 브라우저의 최신 기술, 예를 들어서 HTML5 같은 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라이브러리거든요. 코드거든요. 예를 들어봤을 때 HTML5 시브 저런 거 많이 넣어 보셨죠? 옛날 익스플로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제이슨2, 그 다음에 이크마스트리트 5 심 뭐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넣는 걸 폴리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폴리필을 왜 넣느냐? 옛날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 일단 나주온 자체가 서버에서 실행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에요. 자, 그러면 서버에서 돌리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엔진과 일반적인 뭐 크롬에서 돌아가는 V8 엔진과 뭐가 다를까요? 를 제가 따져봤을 때 저기 아래 설명이 있죠. 일단 나주오는 서버에서 돌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윈도우 객체가 없어요. 그런데 윈도우 객체를 저희는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사실. 클라이언트에서 윈도우 콘솔 로그도 찍고 다큐멘트에 이제 정보도 없고 뭐 일반적인 로케이션이나 위치 같은 거 사실 나주온이 저런 윈도우 객체를 담을 수도 없고 담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서버에서 돌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주온에서는 자바 오브젝트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 설명이 약간 어려운데 딱 하나를 얘기했을 때 폴리필을 쓴 이유는 윈도우 객체가 없기 때문에 리액트 코드나 핸들바 코드를 돌렸을 때 에러가 나요. 윈도우 객체가 없다, 뭐 콘솔 로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코드를 폴리필.js로 이 알소 스크립트 템플릿에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머스태치는 일단 내부적으로 윈도우란 객체만 써요. 콘솔 같은 건 찍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객체만 이제 더미로 넣어주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변수나 이제 콘솔 로그를 여러분 쓰시면 알겠지만 뭐 JSX 같은 거를 디버그 모드에서만 사용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콘솔 로그를 리액트가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주온에서 돌리게 되면은 콘솔 로그가 없다고 에러가 떠요. 그게 없어서 나주온에서는 콘솔 로그를 어떻게 찍냐? 프린트란 함수를 통해서 찍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 줌으로 인해서 리액트가 콘솔 로그를 찍더라도 나주온의 프린트로 이제 콘솔을 찍을 수 있도록 이제 방어 코드, 이런 폴리필한 이제 기능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필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해야 되니까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돌려봤을 때 어떤 에러가 나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방어 코드를 작성한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대부분의 예제 사이트들은 이렇게 딱 규약되어 있는 이런 폴리필.js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쉐어드 엔진인데, 일단 나주오는 스레드 세이프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템플릿을 쓸 때는 뷰랑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랑 재활용해서 사용하게 돼요.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다, 이제 이 정도만 알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정말 자바스크립트를 쓰는데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아도 되냐를 물어봤을 때 안 되거든요. 핸들바나 리액트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를 사용해요. 리액트 점 뭐뭐 쓰고 핸들바 점 뭐뭐 쓰고 이렇게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쉐어드 엔진을 false로 놓으면 스프링이
매 콜마다 스레드 로커를 생성을 해서 엔진을 공유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마다 새로운 스크립트 엔진이 만들어지고 뭐 전역 변수나 이런 것들이 리퀘스트마다 공유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살짝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바스크립트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전역 변수를 쓰는지 스레드 세이프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다. 사실 대부분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false를 꼭 놔야 된다. 그래야지 그 스레드 세이프 문제가 안 생긴다. 변수들이 공유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렌더 부분은 똑같아요. 사실 그 위에 부분은 거의 아이소모픽 스크립트 템플릿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드를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제 렌더하는 부분을 이제 핸들바냐 뭐 스태치냐에 따라서 아래 설정 값들만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핸들바는 그냥 핸들바.점 컴파일을 이용하면은 저 템플릿과 모델을 바인딩해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빠르네요. 예. 리액트.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리액트랑 이제 스크립트 템플릿이랑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제가 이 발표를 프리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너무 어렵다. 리액트도 잘 모르는데 스프링 컨퍼런스 와서 어떻게 저거를 다 설명하고 있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코드는 좀 과감하게 생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그젬플 사이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저기 가서 한번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건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리액트는 뷰 템플릿이 사실 아니에요. 뷰 템플릿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지.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로 HTML부터 쭉 다 그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JS란 뷰 템플릿, 노드에서 사용하는 EJS란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고 그 위에다 리액트를 이용해서 더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폴리필 아까처럼 하고 EJS 라이브러리와 리액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렌더 그 다음에 이 아래 두 개는 이제 리액트를 그리기 위한 이런 리액트 코드들이에요. 이런 코드들로 EJS를 보게 되면 EJS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제가 컨트롤러를 먼저 볼까요? 컨트롤러에 이렇게 데이터를 바인딩을 해 놓으면 EJS 기본 문법으로 그대로 바인딩이 되고 여기 리액트 렌더 투 스트링을 통해서 사이트란 모델을 내렸거든요. 이 사이트란 모델을 바로 리액트가 그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렌더 EJS를 그리면서 얘가 즉각 실행이 돼요. 그래서 리액트가 실행된 결과가 다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크립트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그 빈 설정만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뷰 템플릿 사용하듯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도 똑같이 빈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폴리필 설정하고 EJS 리액트 설정하고 쉐어드 엔진 false로 놓고. 근데 왜 꼭 EJS를 썼을까요? 그 뭐 핸들바나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EJS는 편하게 자바스크립트를 바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를 바로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바로 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리액트를 이용해서 스크립트 템플릿을 꾸밀 때 EJS를 가장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음악 랭킹을 이렇게 10년 동안 멜론 차트를 분석해서 음악 랭킹을 뿌리는 건데 리액트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 서치하는 부분이 하나의 컴포넌트고 이렇게 쭉 리스트를 뿌리는 게 하나의 컴포넌트고 마지막에 더보기 버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컴포넌트로 다 컴포넌트화해서 다 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린 코드가 이제 다시 발표로 돌아오자면 서버에서 아까 페이지를 봤었죠. 뮤직 서치, 뮤직 리스트, 이제 뮤직 모을 등을 통해서 페이지를 그렸어요. 최초에 그릴 때 이제 렌더를 딱 하는 순간 얘네가 리액트가 다 그려진 채로, 스트링 채로, 저 리스트가 그려진 채로, 검색이 되는 채로 그대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리액트는 조금 더 특이한 게 있어요. 한 번 더 똑같은 코드를 실행해줘요. 클라이언트에서 react.render, 일반적으로 리액트를 사용할 때 react.render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react.render를 통해서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리액트를 조금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리액트는 사실 버추어 돔이란 개념이 있고, 그 버추어 돔이란 개념은 돔이 변화된 부분만 찾아서 반영을 해주거든요. 자, 최초에 그리는 거는 최초의 저 리스트, 검색, HTML들은 쭉 리액트가 다 그렸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실행했을 때 없는 부분,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벤트가 안 걸려 있는 거죠. 사실 스트링 HTTP 스펙상 그냥 스트링으로 그대로 쭉 내려주게 되면 이벤트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저 코드를 한 번 더 실행을 해요. 그러면 리액트는 이제 버추어 돔의 특징을 이용해서 쭉 뒤져보고 돔은 다 그려져 있네? 그러면 다른 부분 내가 이벤트만 걸면 되겠다 하고 이벤트만 쭉 다시 걸어줘요. 자, 이렇게 꾸몄을 때 장점은 뭘까요? 이렇게 꾸몄을 때 장점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add more를 한다거나 검색을 했을 때 서버에서 그렸던 이 뮤직 리스트 컴포넌트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이런 뮤직 컴포넌트를 서버에서 그릴 때도 쓰고 클라이언트 이벤트가 일어난 이후에도 쓰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자, 벚꽃 엔딩을 딱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 재활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서버에서 짰던 컴포넌트 그대로. 이러한 장점이 사실 핸들바나 뭐 머스테치에서는 나타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리액트를 이용해서 아이소모픽하게 짰다는 거는 아까 같은 컴포넌트 재활용도 훨씬 더 수월하고 이벤트 재활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크립트 템플릿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왜 뷰 템플릿이랑 똑같잖아, 그냥 핸들바만 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리액트를 이용해서 짜게 되면은 이제 살짝 그 기존의 뷰 템플릿 개념과 조금 다른, 정말 아이소모픽하게 코드가 정말 원활하게 재활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로 다가가겠어요. 자, 제가 거의 한 30분이 넘도록 장점만 얘기했죠. 근데 스크립트 템플릿에서는 정말 아쉬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정식 릴리즈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저도 상용해서 쓴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단점은 세스 스크립트 아까 봤던 코드들이 있는데 저 초기에 그리기 위한 JS 파일들을 다 순서대로 실행하는 코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제이기 때문에 한 5개로 끝나지만 실제 상용 서비스들은 저게 5개로 끝나지 않거든요. 저도 예제를 만들 때 보니까 거의 한 10개 이상이 넘어가고, 그거를 일일이 저기다 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실행되어야 될 것들을. 그런데 폴더 임포트 기능이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코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더링 문제 때문에 폴더채로 집어넣어 버리면 오더링하기 힘들지 않겠냐. 사실 그런 거 방지하는 용으로 폴더 임포트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앞에 숫자라도 붙여서 오더링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지만 아직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관리의 문제 그런 거에 이슈가 될 뿐이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데, 두 번째가 큰 이슈가 있어요. 패스별 설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별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JS들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역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소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일단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속도가 다 처음 들어갔을 때 속도가 너무 느릴 것 같아. 어떻게 이걸 다 읽어라고 했을 때 나주원에서 적절히 뭐 GT 같은 개념으로 한번 실행한 코드는 재활용이 되고 캐시 같은 것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 문제
저는 사실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보는데, JS가 저렇게 많아지면 한 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게 5개고 그 페이지가 뭐 한 10개 정도 있으면 한 50개 정도를 임포트해야 되는, 저거를 아직 상용에서는 패스별로 셋 스크립트가 달라져야 되지 않냐에 사실 큰 단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제 짤 때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돼 있지만 실제 상용에서 좀 써보려고 하면은 이 셋 스크립트 저 메소드 하나가 너무 걸리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부트는 당장 집에 가서 써보세요 했지만, 이거는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슬슬 결론을 가볼게요. 아이소모픽, 사실 많이 단어는 들어보셨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소모픽이란 단어가 가장 뜨고 있는 게 사실 스프링에서 뿐만 아니에요. 메테오란 서비스도 사실 아이소모픽한 대표적인 서비스고, 나중에 4번째 발표에서 얘기할 바딘도 아이소모픽한 서비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자바 가지고 뷰를 그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자바스크립트로 아이소모픽하지 않다 뿐이지, 바딘 같은 경우도 아이소모픽한 서비스들,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노드.js랑 장고, ROR 같은 이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들도 검색을 해보면 아이소모픽을 지원하기 위한 스레드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이미 뭐 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소모픽하기 좋으니까 이미 개발을 지원되고 있고, 장고나 ROR 같은 경우는 몇 버전에서 지원해 주겠다, 뭐 개발 중이다, 이런 스레드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도 아이소모픽한 개념을 채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소모픽을 통해서 사실 제가 스프링을 개발하면서 아직 풀지 못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뷰 템플릿은 과연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를 선임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고 전부 다 다른 이유가 다 좋다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뭐 타임리프가 스프링 부트에서 아무리 민다고 하지만 너무 엄격한 SML 설정을 요구하고, 뭐 프리마커나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러닝 커브도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고, 각각 그냥 손에 익은 게 좋은 거다, 사실 그런 뷰 템플릿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뷰 템플릿을 씀으로 인해서 굳이 그 3개나 4개, 뭐 JSP까지 포함해서 3개나 4개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대부분은 아니겠죠? 그쪽도 아이소모픽을 지원해야 되니까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자신의 필요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쓰는 뷰 템플릿이 아니라, 그런 장점이 사실 크게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적진 않았지만 저희 회사는 프론트엔드 개발팀이 따로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팀이 저희한테 주는 거는 핸들바 파일이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핸들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뷰 템플릿을 그리고 핸들바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핸들바를 HTML로 바꿔서 저희한테 바로 렌더링 하거나,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프론트엔드 팀에서는 서버 없이 개발해야 되니까 당연히 핸들바나 리액트를 쓰는 이유가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서 핸들바나 이런 파일들도 이제 바로 저희 뷰 템플릿으로 쓸 수 있고 추가적인 변환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큰 회사에서도 팀이, 서버팀, 프론트엔드 팀이 나눠 있어도 쓸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제 페이스북이나 가장 제 트렌드 뭐 RSS 같은 거 보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가장 트렌드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써보고 싶은데 써보려고 하면 스프링을 키고 뷰 템플릿을 쓰게 돼요. 일단 그럼 뷰 템플릿을 쓰게 되면 손에 익으니까 그냥 간단한 데이터 바인딩은 그냥 타임리프로 할래 하면 또 리액트를 좀 더 강력하게 쓰지 못하고, 사실 조금 그런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계속 등장하고 써보고 싶을 때, 그럼 즉각적으로 뷰 템플릿을 바로 사용해서 정말 이 기능을 하드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계속 관심을 받고 계속 다양하게 생성해 나갈수록 아이소모픽을 통한 스크립트 템플릿의 엔진은 계속 유용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제가 부트 마지막 발표에서도 부트는 무조건 뜰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무조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확신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 확신은 아니고 한 80% 정도 앞으로 알소모픽이라는 단어를 세미나나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듣고 많은 알소모픽한 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그런 케이스를 많이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서브사이드에서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 상용에 올라갈 때는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란이 있을 때 자화 파일 다시 빌드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기존에는 그 프론트엔드 인원들이 있다면 테스트 서버에 자기가 개발한 제이를 바로 이렇게 인원들을 실어서 뒤에 버전만 바꾸던가 이렇게 페이지 엔더링도 이렇게 바로 시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빌드해서 다시 엠포드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대한 건 제가 테스트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파일들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뷰 렌더링 할 때마다 얘를 읽고 실행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추가가 됐을 때, 예. 추가 같은 경우는 사실 셋 스크립트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바 코드를 고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거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또, 예. 저도 같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핸드폰에서 이번에 페스티벌 선정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 리퀘스트 매핑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컨트롤러의 메시지에 대해 커스텀 애노테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든 이제 피해 나가려고 컨트롤러 별로 분명히 해야만 되는 기능이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사실 이 컨피규어러가 이 스크립트 템플릿 컨피규어러에 그냥 직접 바인딩을 대고 이걸 라존이 돌려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특정 어노테이션을 만들고 그 컨트롤러마다 넣어서 하는 거는 프론트엔드에서 제어하지 않고 그냥 서버에서 저 설정을 바꾼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JS만 여기에 넣는 게, 뷰에 나타난 최소한만 넣어야 되지 않냐 정도로밖에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설정상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문을 품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스프링 팀에서도 이 이슈를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예, 고쳐질 것 같습니다. 사실 안 고쳐지면 안 되는 기능이기도 하고. 예.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저 왼쪽. 저스트에 괜찮은 라이브러리가 아닌데요. 예.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캔버스를 돌려가지고 서버쪽에서 돌려가지고 캔버스에 있는 그 그래픽 이미지를 서버쪽에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템플릿에 뷰랑 엔진은 재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결과값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캔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브라우저에서 그걸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서 뭐 특정 그 캔버스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는 거는 지금은 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지도 사실 당장은 잘 모르겠고, 예, 그거는 너무 브라우저 기능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지금 잠깐, 그러니까 어쨌든
코드는 캐시가 돼서 내려가지만 캔버스된 결과까지는 내려줄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회장님께서 그 랭크백 이런 프리테인 메디어 프리테인을 만드셨잖아요. 예. 네, 그걸 만드시면서 테스트랑 디버깅을 어떻게 하셨는지. 테스트? 그냥 일반적인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테스트를 한다면 음.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저희 코드를 불러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버깅을 할때 예.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고 이런 거는 그냥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지 예, 일반적으로 그런 건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일반적으로 그 나주온에서 돌리는 코드의 디버깅은 이 자바 콘솔에다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프린트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중간에 에러가 나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자바 콘솔에서 자바 로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뭐 한 가지 제가 올려준 예제 사이트 저는 아이소모픽이 스크립트 템플릿이 제대로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한 자바 테스트 코드를 짰거든요. 일단 웹 클라이언트란 이제 이게 새로운 테스트인데 웹 클라이언트로 이제 get 페이지를 통해서 쭉 어떤 스트링이 내려온지를 보고 그 데이터가 바인딩 되어 있다면 사실 이 특정 스트링이 내려올 거잖아요. 브라켓으로 되어 있고 타이틀이 아닌 그 바인딩 되어진 결과가 이 로컬 호스트를 때렸을 때 제대로 내려오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컬점 로컬 호스트를 때렸을 때 브라켓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스크립트 템플릿이 제대로 동작해서 데이터가 바인딩 되어서 내려오는지, 뭐 이런 테스트들은 스크립트 템플릿용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긴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적인 뷰 템플릿 테스트 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화면을 수정하실 때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 아까 개인이신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도 이제 큐니 같거나 이런 테스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하게 테스트를 자바를 하고 예, 그렇게 제가 근데 실제로 뭐 모카나 이런 걸 실제로 돌려보진 않았어요. 그 템플릿만 전용으로 해서. 근데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예, 한번 제가 한번 돌려보고 글을 더 올리던지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뒤에 한번 예. 방금 배포를 할 때 스크립트들을 다 대표를 원하시는 것으로 돌려서 예. 그런 릴리즈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뭐 전체 스크립트 설정을 봤을 때 플라이트로 나가는 그런 인형이랑 거고 나도가 그런 걸로 해서 스크립트 나갈 거고, 그러면 서버 사이드는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게 JS 스타일이 풀려 있으면은 아이소오케이라는 개념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토카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변수명 같은 것도 다 바뀌게 될 건데, 그러면 아이소오케이 빼서 지금 작동이 그것도 같은 게 빌드 같은 거 할 때 서버 사이드 빌드가 스크립트 사이드 빌드가 빌드가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사실 코드가 틀려서 문제가 생기게 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똑같이 코드에서 렌더링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게 제가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 어플리케이션에 JS를 뿌릴 때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필요한 것만 뿌리게 되고, index.js에는 마지막에 client.js라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는 클라이언트 소스가 필요한 거는 어차피 이 HTML이나 이런 뷰 템플릿에서만 선언하면 되고, 서버에서 필요한 거는 서버에서만 그리면 되고, 여기는 client.js가 없잖아요. 사실 뭔가 충돌이 나거나 할 수 있는 코드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나주온에서 client.js를 그리면 에러는 안 나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사실 돔이 없는데. 그리고 이 돔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큐멘트도 없다 그러고 get element by id도 없다 그래요. 그런 에러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에러들이 사실 처음 짜면 사실 되게 혼돈스러운 에러들이 많거든요. 나주온이라서 나는 에러기도 하고, 왜 브라우저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우저 JS랑 이 나주온 JS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초반에 개발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못 짜는 경우가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주의를 한다면, 개념 자체를 얘는 나주온이 돌리는 거다라는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뭐 최대한 윈도우 객체가 없는 객체들로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선언했던 JS를 여기 넣게 되면 대부분 나도 모르게 윈도우 객체를 많이 넣게 돼요. 콘솔도 찍어보고, 뭐 여기 폴리필은 콘솔은 방어가 돼 있지만 뭐 다큐멘터리, 로컬, 하이도 재보고 뭐 이런저런 뭐 get element by 이런 콜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메소드를 여기 넣게 되면 바로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에러가 나지 않고 뭐 가상으로 하고 싶다, 그럼 폴리필에다가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집어 넣어야 되고, 사실 살짝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개발하면서도 그렇게 좀 주의사항이 제법 있었던 것 같네요. 예. 같은 코드인데 빌드로 인해서 코드가 내용이 바뀌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예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같은 빌드를 통해서 통합되지 않는 JS가 그냥 순간 필요한 JS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빌드 JS가 내려오게 되면 변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결국에 NPM 그럴 때 변수가 생겨가지고 빌드를 해서 서버 사이드에 빌드가 된 스크립트를 사용해 JS 파일을 사용되지 않나. NPM의 의도상 크지 않나 이런 게 예. 사실 그런 그런트나 이런 걸 통해서 코드가 변환되고 필드가 충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100% 해결하기 위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예제 코드도 사실 그런트를 안 돌리게 돼 있어요. 왜 안 돌리냐면 그래들의 이제 부트에 기본적으로 웹 자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웹 자르란 개념이 있는데, 저도 이거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이 초과할 것 같아서 없애서 웹자를 통해서 뭐 리액트나 EJ 뭐 핸들바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뭐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들을 사실 그런트가 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래들 통해서 JXX 리액트를 좀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런 기능도 그래들에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트도 쓰고 그래들도 쓰고, 사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들 하나에서도 웬만한 기능, 뭐 리플레이스나 이런 기능도 다 되잖아요. 그런 기능 미니파이나 이런 것들도 되거든요. 그런 기능들도 웬만해선 그래들에서 돌리면 그거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둘 다 써버렸을 때 충돌이 나는 거는 상당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제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